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전해드렸었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탄력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맞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일부터 대전 충청권에 있는 요거 까먹었어요. 수자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20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꼭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31곳에 또 20개 공공기관이 더해져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또 채용해야 되는 곳이 51곳이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와.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보금자리를 떠나야 됐던 청년들에게 쉬운 한 곳에 일자리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격 조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출신 지원은 상관없이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채용 설명회가 27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좀 됐다고 하는데요. 관심 갖고 계시다가 채용 설명회 꼭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좀 추웠는데 오늘 좀 따뜻해집니까? 네, 맞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대전은 2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살짝 아쉽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우리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도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4도, 아산 24도, 세종 2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반까지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에 덕분에 챌린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존경과 감사를 뜻하는 수어라고 하는데요. 뭐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계셔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SNS로 이제 릴레이로 가다 보니까 동참을 좀 하게 됐는데 대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함께 하심 릴레이 캠페인이 또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생활 방역에 동참해주기 위해서 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첫걸음은 대전의 12개 기업에서 생필품, 식료품을 모아서 안녕하심 꾸러미를 지역 발달 장애인 200가정에 전달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또 한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화분을 사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죠. 그리고 또 지목을 하는 거죠.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릴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해주신 것처럼 함께 생활 방역 잘 해주시고 또 여전히 애써주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 함께 잘해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진 사연 중에 그래서 이겨요 코로나 힘을 내요 대한민국으로 정해봤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사진 사연 받고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이죠.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오프닝 하면서 뭐 네. 이제 그 코로나19 극복을 네. 위해서 뭐 동참을 하자 네, 이런 하자.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장상아 리포터는 어떤 쪽으로? 저는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착한 소비에 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화훼농가 돕기 위해서 요즘에 좀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 모시고 대형마트 대신에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네. 장상아 리포터가 꽃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딱 한 송이 받아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네. 좀 드릴게요. 서로 주고받자고요. 네네네.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마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여러 이웃이 또 보탬을 주는 그런 마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부터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아산 다람이 자운형 마을인데요. 이곳은 학교 급식용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재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소식을 또 듣고 주변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 따뜻한 아산 다람이 자운형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20년 전부터 뚝심 있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 아산 다람이 자운형 마을로 떠납니다. 오늘은 아산시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 송악면을 찾아왔는데요. 이 자운형 꽃이 활짝 핀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아름다운 꽃밭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을 탐구 아마도 이 꽃과 관련된 마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아니 미션이요. 미션 또 있어요. 오늘의 미션, 달의 이마로 불리는 마을을 찾아라? 그리고 달의 이마? 뭐 달이면은 제가 저녁에 탐구로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미션 쉽진 않겠지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오리 엉덩이를 닮은 마을, 오늘은 또 달의 이마를 닮은 마을을 찾으라고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달의 이마로 불리는 마을,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이 근처라고 하거든요. 혹시 네네. 어딘지 아세요? 저기 보이는 저희 마을이 그 다람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다람이랑 이 달의 이마랑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 우리 마을이 그 서쪽이거든요. 근데 동쪽에서 달이 뜨면 네. 제일 먼저 저희 마을에 달이 비칩니다. 아, 그래서 저희 마을 지명이 보면 뒷산은 월라산, 네. 옆에 동네는 달을 짜서서 얼굴이 저희 마을은 다람이.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럼 오늘 다람이 마을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산 다람이 자운형 마을은 20년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우와, 아니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네. 겉만 봐서는 이게 저 뭔지 모르겠거든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데 일일 채소, 그 열무, 얼갈이, 아욱, 근대, 부추, 깻잎 이런 것들을 우리 4만 7천 명 정도 되는 아산 아이들이 먹는 야채를 생산을 주로 여기서 합니다. 요즘 학교 개학 안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계약 3월 일정을 맞춰서 생산을 하거든요. 하는데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아서 농작물이 이제 일부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역과 학교를 살리는 일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고 일찌감치 친환경 농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주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아산시 관내학교에 귀한 땀방울로 일군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 짓기가 조금 힘들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벌레도 먹을 수 없는 야채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거라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은 그런 식자재를 먹고 자라야, 좋은 채소를 먹고 자라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주민들. 최근 이웃들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롯골푸드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마을 그 공동 구매하는 그런 롤라 가게로 갈 겁니다. 수확 시기를 놓친 농산물들은 대부분 웃자라 있어 갈아엎어야 할 상황인데요. 다행히 주변 이웃들이 조금씩 주문하면서 그나마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계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기가 무슨 곳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송악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랑방과 같은 곳인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채소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이 시국에 마을 사람들이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채소니까요. 같이 공동 구매를 해서 이곳에서 전달해주는 장소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미리 SNS를 통해 필요한 물량을 주문한 이웃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이곳에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산지에서 바로 수확한 농산물이라 신선도도 최고입니다. 네, 일단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거고 또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거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되게 싱싱하고 그날 아침에 수확한 거 그날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람이 자운형 마을에는 싱싱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콩을 청정 지하수로만 키우는 친환경 콩나물 공장입니다. 탐구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콩나물은 봤어도 이 정도 규모의 콩나물은 처음 보거든요. 저희는 지하수로 키우고 있고요. 아산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나가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에어로 쏘주는 침수식이 있고요. 이쪽은 위에서 레일 타고 아래 물 내려주는 낙수식이 있어서 콩나물이 보시면은 아래가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고소하고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저희 거를 많이 선호하세요. 15년 전 다람이 자운형 마을에 터를 잡은 친환경 콩나물 공장. 이곳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은 주로 유기농 매장에 납품되지만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콩나물 납품뿐만 아니라 여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별건 아니고요. 여기 지역 초등학교 급식 무상 공급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좋은 일 같긴 한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사님들도 다 지역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분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하고 있어요. 다람이 자운형 마을에서는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으로 유기농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한해 농사가 준비가 한창인 요즘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모짜리 파종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 됐어요. 고령자 농민들 모짜리 하는데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제 대신해서 해주니까 농사짓기에 이제 그분들이 편리하죠. 공동 모짜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회원들의 이제 뭐 친목이라든지 또 영농 지식도 공유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랄까 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려 6,000판에 달하는 벽시 파종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데 저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튼실하게 자란 모들이 문온에서 알라리 엉글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겠죠. 공동 모짜리 파종 작업을 마치고 다람이 자운형 마을의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곳 역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람이 마을 체험관. 와, 아이들 사진 많네요. 2013년부터 진행된 이 마을의 논두렁 축제는 인기 제가 많은 만점. 사진들을 지금 둘러봤는데 요 사진 되게 재밌어 보여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에 들판에 자운형 꽃이 가득 피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꽃밭에서 그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전국에서 꽃밭에서 줄다리기 하는 마을은 그런 축제를 하는 마을은 우리 마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운형 꽃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다람이 자운형 마을에서는 생태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의 관계를 알아갑니다. 5월이면 자운형이 군락을 이뤄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는 다람이 자운형 마을. 올해도 예외 없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원형 꽃은 이렇게 친환경 눈에만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면 분홍빛, 보랏빛으로 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예뻐요. 엄청 예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러 오세요. 저희 마을에 처음에 올 때는 저 뒷산이 아주 돌만 있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저길 봤어요. 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소나무, 나무가 쫙 자라갖고 어느 순간에 저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 그때서부터는 이 마을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환경이 그 학교 급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잘 생산을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아동 급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 이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로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가는 다람이 자운형 마을 사람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주민들은 구슬땀 흘리며 지역 농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농촌의 미래 모습을 봅니다. 이 마을 탐구 생활을 보면 네. 어쩜 이렇게 이게 뭐 다 좋아요. 네. 친환경, 농산물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까 세 분 앉아 계신데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어머님은 이야 최고입니다. 네. 네. 옛말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뜻이고 이 농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뜻인데 네. 그냥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그냥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네. 느껴지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일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찌감치 20년 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마을도 커지고 덕분에 지역도 점점 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일반 농산물도 키우기 힘든데 네. 친환경 농산물을 또 생산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하니까 더 대단하신데 이것도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 개학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웃자란 농산물들은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주변 이웃들이 이제 구매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금 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십시일반이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그렇게 또 주변에서 도움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왕이면 저분들이 재배한 거 다 친환경이니까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콩나물 보면서 이 콩나물로 국 끓여 먹으면 참 맛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랏빛 자운형 마을 네. 꽃이 쫙 펴 있는데 뭐 장상아 꽃보다는 덜 예쁘지만 그럼요. 좋아하시는군요. 최고의 멘트. 최고의 멘트. 네. 잠이 확 깨네요. 네. 요맘때쯤 열리던 축제 일단 취소가 되면 네. 아쉬움이 있고요. 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발길이 또 끊겼다고 그러는데 빨리 뭐 좀 극복이 돼서 네. 농사의 소중함을 좀 배우러도 많이 오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함께 만나봤던 순서였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함께 쭉 해주시고 네. 5문제 모두 맞추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정답 같은 힌트도 드리고요. 넉넉하게. 네. 보시면서 상식도 좀 늘려가는 거니까 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퀴즈 꽃보다 예쁜 장성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 풀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선시대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된 반봉건, 반외세 운동으로 농민들이 부정과 외세에 항거하며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동학농민혁명, 2번 농업혁명, 3번 이모군란. 어떤 걸까요? 항상 보면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네, 문제에 했잖아요. 답이 있다. 네, 농민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농민들이. 네. 뭐 농업도 있겠지만 일단 농민들이 했다는 거에 그냥 힌트를 쑥 드리면. 네, 그리고 답이 좀 가장 길어 보이네요. 네네.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많이 바뀌네요. 들어본 그것일 네네. 것입니다. 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동학농민혁명이죠. 이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 일으킨 농민혁명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네. 이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 혁명의 또 초석으로 다져졌고요. 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생된 이 혁명은 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나 역사 속에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네.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아주 상큼한 과일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과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벚나무의 열매로 맛은 새콤달콤하며 생식하는 것 외에 제과재료나 칵테일용으로 사용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살구, 2번 체리, 3번 자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 붉은 빛깔의 작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좀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위에 살짝 예쁘게 장식되는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작아야 부자들이 되고. 먹는데. 저 좋은 데 갔나 보군요. 글라스 안에 네, 예쁘게. 넣을 수 있는 네. 건데 살구 넣을까요? 아니면 자두를 거기다 넣어요? 먹기도 하고요. 네, 다른 좀 크게 느껴지네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정답 맞추셨나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체리죠. 체리는 벚나무의 열매로 영롱한 빛깔의 과육은 품종에 따라 단맛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신맛도 갖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철분과 안토시아닌 등 영양분이 풍부해 널리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일단 이 체리 하면 네. 예쁜 생김새. 예쁘죠. 이게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네.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거 새콤달콤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신맛부터 들어와서 네. 침이 쫙 고이는데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딱 한 달만 나옵니다. 그런데 네. 좋은 점은 요 나왔던 시기에 구입을 하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365일 드실 수가 네.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 모양도 이쁘지만 이렇게 이 끝에를 네. 잡아서 탁 해갖고 하면 씨가 쏙 나오잖아요. 네, 아우 맛있죠. 오늘 체리 좀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침이 가득 고이는 체리 얘기 함께 봤는데요. 네. 체리 필터 힌트 주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아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상식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바다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해는 서해보다 바닷물이 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궁금하셨던 분들이 네. 맞아, 나도 궁금했는데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네. 자, 동해하고 서해가 있습니다. 서해는 허리춤까지 물에 들어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네. 동해는 몇 발짝만 들어가면 그쵸. 깊이가 있어요. 네. 그럼 깊이가 있다면은 짠다 더? 뭔가 이렇게 지형도 다르고, 지형도 아무래도. 다르고, 환경도 네. 다르고 하면은 조금 뭔가 다르겠죠? 네. 좀 염도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수영하러 가서 물 먹어보신 분들 알아요. 어디가 짠지. 예. 네, 다를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한국은 동쪽은 높고요.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비가 오면 소금기가 없는 강물이 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서해의 염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동해와 서해 바다는 그 바다의 면적과 깊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동해가 서해보다 약 3배 정도 더 넓고 또 깊이도 더 깊다고 하는데 올 여름에 또 서해나 네. 동해 가셔서 주변 지형도 한번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제 삼면이 바다라는 네.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남해 빼먹어서 또 속상하실 텐데 서해의 매력, 동해의 매력, 남해의 매력이 다 달라서 네. 정말 뭐 마음 같아서는 여름에 3군데를 한 번씩 다 가보면 좋겠지만 좋죠. 네. 어쨌든 바다는 또 다르다는 느낌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 바닷물이 더 짭니다. 짜다. 네, 네. 더 잘 뜨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네. 자, 이어서 문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에 이 꽃가루 때문에 안과 질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눈 질환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가려움과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백내장, 2번 녹내장, 3번 결막염.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눈 질환이잖아요. 문제에서도 말했듯이 염증성 질환이니까 보기 보시면 뭔가 비슷한 두 개가 있고 확연하게 다른 무언가가 하나 딱 있는데 그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치료로 되는 게 있고 수술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는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결막염이죠. 이 결막염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결막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특히 봄철에 많이 걸리는데 뭐 이게 원인이 꽃가루. 이 꽃가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방을 위해서는 꽃가루가 심하게 달리는 이 봄철에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좀 속상해요. 외출 자제해야 되고 창문 좀 닫아놔야 되고 닫고요. 그리고 외출 시에도 가능한 한 선글라스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좀 착용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공 눈물로 중간중간 세척을 해주시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눈이 좀 가려워요. 손으로 비비는 거는 절대 금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눈이 안 좋다 싶으면 안과를 바로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 꽃가루가 꽃은 참 보기 좋은데 가끔 이 콧물도 나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꽃은 예뻐요. 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뮤지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로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을 가진 주인공의 매혹적인 로맨스와 스릴러를 담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로미오와 줄리엣, 2번 노트르담 드 파리, 3번 지킬 앤 하이드. 일단 파리는 아니네요. 발음이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고. 파리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 파리는 일단 두 가지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더듬었던 요 2번 정답은 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힌트를 드리면 뭐 이게 뮤지컬이라는 게 대표곡들이 있어요. 이 제목의 대표곡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 마법이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정답 파리에서 나올 거예요? 줄리엣에서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어딜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지킬 앤 하이드죠. 지킬 앤 하이드는 영국의 소설과 스티븐슨의 괴기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스릴러물인데요. 클래식과 팝이 조화를 이룬 주옥 같은 뮤지컬 넘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푸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 주신 장사가 리포터 가기 전에. 제가 오늘 뭐 그냥 꽃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뭐 파리를 잘못해갖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튤립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의상이 좀 튤립 네. 같습니다. 네. 그 장사 리포터는 어떤 꽃 제일 좋아해요? 꽃 중에? 수국 좋아해요. 수국. 네? 수국 예쁘잖아요. 네. 수국. 꽃말은 모르는데 예뻐요. 그러니까 네. 꽃말 의미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이쁘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수국 같은 리포터, 장사 네.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진사연 주제 보내고 계신데 네. 예, 사진사연 오늘의 주제가 이겨요 코로나 힘을 내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들 하고 계신 내용들이잖아요. 네. 동참하고 계신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계신 모습들 네. 예, 사진 보내주신다면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리산 전기를 가득 머금은 산나물을 만나러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경남 산청은 또 약초의 고장이라고 불릴 그렇죠. 만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 약초, 산나물이 많다고 네. 하죠. 이 산청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약초의 고장인데 네. 봄을 맞아서 다양한 나물들도 나와 있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네. 산청으로 가시죠. 자, 모내기철을 앞두고 그야말로 촉촉한 단비, 금비가 이곳 산청에 내리고 있습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이게 여기 계신 분들 그야말로 오늘은 대풍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곳 산청에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지리산 전기를 먹고 자란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향긋한 봄내음으로 기분까지 업시키는 산청 산나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봄나물의 꽃이라서는 두릅이랑 엄나무순, 뭐 가주, 그리고 노지치나물. 저도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기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기하고 나물 같이 먹어야죠.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깻잎 한 상자가 2만 원 선. 이렇게 저렴한 이유 당연히 있겠죠. 이곳은 저희 그 산청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위 경매장이고요. 주로 이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취약 농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민이 직접 참여해 유통비용은 빼고 실속은 챙겼다는 말씀. 2kg 안 나가거든요. 2kg가 안 돼서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보내볼게요. 어머니 여기 엄나무. 야, 이거 좋다. 싱싱하다. 그러네요. 예. 싱싱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반들반들하네 어머니, 그죠? 반들반들해. 그렇게 누가 땄을거 그지? 직접 다니면서. 산에 피하는. 아이고 힘드셨겠는데. 힘들었지. 그죠? 뒤로 철철하고. 또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이게 키로가 돼야 되니까 지금 약간 2kg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 이뻐. 이뻐 그래. 이뻐. 어머니 얼굴만큼이나 그죠? 100g만 있으면 2kg잖아. 어제 그 댓글 하나 빼올까? 100g이 모자라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마저 채우겠다며 빗속을 뚫고 가시더라고요. 네, 알았어. 갔다 오이소. 기다릴게요. 예.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저희 산청군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령의 이제 분들이 많아서 저희 농협에서 직접 가서 물건을 수거해서 이동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수거해서 이제 여기 출하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간이 경매에는 산청군 관내 70-80여 농가가 참여하는데요. 맛과 향이 뛰어나 대구, 부산, 창원에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4kg에 3kg 말고. 4kg. 한 몇 킬로쯤 될까요, 아버님? 4kg는. 4kg고. 아버님 처음에 전동대 씨가 아니세요? 어디 것인데, 아버님 거는? 저쪽에. 난 여기 계셔가지고 나 아버님 거 줄 알았지. 어쨌든 아버님, 나물을 먹으면 뭐가 좋아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나물이 다 좋지요. 다 좋지요. 상당히. 이게 좋은 나물 어떻게 구분해요? 이파리가 동글동글해지고. 동글동글해야 되는 게. 그거는 맛이고. 술 마시고 때갈때갈하다 이게. 그러네요. 내가 좀 힘이 좀 있네. 그래서 요령인데 요거 더 큰 파이고. 크다.
경매를 기다리는 산나물은 농협 직원의 깐깐한 검수를 받는데요. 지금 하시는 게 뭐 성함하고 어떤 작물인지 농가들 성함하고 이제 품목, 건강 키로 이제 지금 품목이 졸업하고 시나물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합니다. 좀 그리고 출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쑥이나 시나물 이런 거는 가격이 높거든요. 이날 나온 물량이 9톤. 먼 길 달려온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도 시작됩니다. 사전 점검으로 경매에 올릴 산나물을 찜해두는 거죠. 한 땀. 그렇죠. 증서를 들여서 이제 채취를 하셔가지고 출하하신 거라서 지금 또 시기가 최고 맛일 때입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 해서. 아, 그럼요. 산청 산나물 인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산나물 간이 경매는 11월까지 매일 오전 열리는데요. 소포장이라 중개인 외에도 식당이나 가정에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년째인데도 중매인들 사이에 소문이 잘 나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정각 11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중매인들이 손칠판에 응찰가를 적으면 속전속결로 낙찰. 어린아이 옹알이보다 알아듣기 어렵다는 경매사의 속사포말. 중매인과 경매사 그들만의 리그 같습니다. 시나물 5kg면 헤이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가격을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말을 넣어야겠다 그러면 헤이야만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군요. 중간에 되게 궁금하실 때 못 먹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내 할 일이 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저랑 중매인들만 알아듣는 그런 아무 같은 아무 같은. 오늘 이제 부탁하는 거 흘러가지고 연락해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헤이야 연락주세요. 이날 가장 많은 산나물을 확보한 중매인의 트럭 안 구경 좀 해볼까요? 엄마야, 죄다 득템 한가득이네요. 자주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옵니다, 내일 오십니까? 지리산 변경했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덥기 때문에 많이 여행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거는 맞지만 앞으로 그리고 우리 또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셔야 다 같이 사는 길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새벽 채취한 산나물을 한 보따리씩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분. 드디어 파장.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엄나무 드셨고 뭐 샀어 아버님? 엄나무하고 그래요. 여기 다 드실 거예요. 이제 가셔서 또 전부도 나눠드시고 하려고요. 이제 경매 끝나고 와서 또 소면 사신 거잖아요. 어디 드시게요? 저희들 먹으려고요. 맛있게 드시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워낙 신선한 걸 드실 수 있으니까 또 오시고. 눈으로 보고 향으로 느낀 산청 산나물. 입으로 맛볼 차례입니다. 버섯, 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도 배가 되겠죠. 그야말로 이제 그 보약이지 않습니까? 제대철에 먹는 그 나물은 그야말로 보약이니까. 그렇죠. 일단 어떤 건지를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풍을 막아주는 풍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좀 일반신 분들 풍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좀 오가피 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혈압, 당뇨. 이게 딱 지금철이잖아요. 순이니까 그죠? 오가피는 지금 드셔야지. 이럴 때 딱 제철이네. 진짜 맛있습니다. 쌉싸하면서 달콤한 향.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땅두릅입니다. 이게 신경통 관절염에 좋은 땅두릅입니다. 파릇파릇 때깔부터 다른데요. 생쌈으로 즐겨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소흡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쓴 걸 이게 맛있어 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먹는 순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막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이런 버섯은 뭔가요? 이게 황금팽이 버섯이죠. 오가피, 당기. 더 향긋해지겠습니다.
삼합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지. 산나물과 버섯, 소고기까지 색깔부터 맛있게 보였는데요. 얘들 들어가는 동안 바로 향긋해지네요. 그렇죠. 야초만 드시면은 약간 좀 쓰다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육수를 조금 드시면 드시면은 오래 살것 같습니다. 담백하고 따뜻한 국물이 몸과 마음을 데워준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뭐 건강해지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요 약초를 드셔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약초를 좀 많이 맛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과 향, 영양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지리산에 키운 청정 산청 산나물 많이 드세요. 제철 음식은 열보약 부럽지 않다라는 네. 말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맛과 영양을 품고 있어서일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으로만 봤지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고 싶네요. 네. 나물 향이 지금 싹 느껴지는 네. 것 같은데 많아서 좀 적어봤어요. 뭐 이제 방풍나물, 오가피순, 당귀, 취나물, 두릅, 엄나무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한철 요맘때만 드실 수 있는 제철 나물이잖아요. 네. 아침 가족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오늘 건강 밥상으로 제철 나물 한번 쫙 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향이 너무 느껴지네요. 네. 자, 맛있는 나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공간에 다녀왔다고 하죠. 그렇죠. 광주의 반백년 세월과 5.18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바로 광주의 광천 시민 아파트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 교통의 중심지 광천동. 크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켜온 곳이 있는데요. 광주의 50년의 역사를 품은 광천동 시민 아파트입니다. 오랜 세월이 함께한 이곳은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보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왜 광천동 시민 아파트예요? 시민 아파트. 큰 시민 아파트는 했지. 없는 사람은 산 게. 학구방집이 옛날에 학구방집이 없이 사는 사람. 학구방집 사람. 판자촌 비슷하게. 네, 판자촌 집에서. 시골은 막 들판하고 멋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최초에 아파트가 처음으로 지어져 갖고 나가 여기 온 지가 지어진 데는 한 5년 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도 45년을 살았지, 여기서. 1970년 판자촌이었던 이 자리에 184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3층 높이의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당시 시민 아파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거 70년도 1월 21일 라는 게 기억을 해, 내가 정확하게 내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이 아파트를. 그때 광주 시내 아파트 최초 아파트인데요.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 양쪽 복도를 지어가지고 우선 사람은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골조만 해놓고 주민들한테 안에 내부선 다 맡긴 거예요. 주민들한테. 세월의 흔적만큼 늙어버린 이곳. 오래되고 낡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현재는 2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손때 묻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땠어요, 여기가 분위기가? 좋았지라. 얼마나 좋게 사는지요. 촌동네 마냥 좋게 살았지. 뭐 하면 막 갖고 나와서 먹고 술 먹고 막 시골이었어, 시골 동네. 그때 사람이 많은 게 방이 이제 두 칸석인데 얘기들 때문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뭐도 백장에서 자고 그랬어. 그때는 하도 사람이 많은 게. 여기가 강청동의 시민 아파트에서 가게라고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애기들이 다 여기서 과자도 사 먹고 이 앞에서 마당에서 다 놀았지.
작은 시골 마을처럼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던 광천동 시민 아파트. 40년 전 시민 아파트의 한 가족이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불 야학의 선생님과 학생들인데요. 시민 아파트와 가까운 광천동 성당에서 처음 들불 야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옆이 광천동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들불 야학팀 여기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사라졌지만 옛터의 흔적은 사적지로 남아있는데요. 들불 야학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에 저희들 야학은 특별히 노동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도 얻지 못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야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낮에는 노동자, 밤에는 학생, 노동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들불 야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민주화를 외쳤던 열사들이었습니다. 5.18 항쟁 때 참여를 했다가 그 뒤로 돌아가셨던 김영철 씨하고 5.18 항쟁 현장에서 돌아가셨던 박용준 씨가 지역 주민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만나서 야학을 공동으로 운영을 한 셈이었고, 또 윤상원 열사가 사골세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사가 살았던 방은 야학의 교무실 역할도 하고 또 자료실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들불 야학은 광천 시민 아파트하고 불가문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죠. 40년 전 들불 열사들은 이곳에 모여 민주화를 위한 불을 지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투사회보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좌측에 보면 민자 좌측에만 두 칸이 있죠. 좌측에 거기서 우리가 생활했던 살았습니다. 김영철은 그때 1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살고 영철이나 간년이나 상원이나 영조나 걔들은 지금도 미안해요. 같이 못했다는 거. 그 집에 또 이제 애엄마도 당신은 여기까지만 참석을 하시오. 여기까지는. 그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피고 보고 그러니까 다 망개고 그랬으니까 살아야죠.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 살고 있어요. 속죄한 마음으로. 그런 건 모르겠다. 이 모든 기억들을 묻고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이곳. 이 시민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서 성장하고 그랬으니까 친구들 다 나가고 죽고 좀 몇 사람이 생존이 없어요. 다 죽고 나가버리고. 여기도 고향이죠, 고향. 근데 아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는 나는 개발 쪽으로 해야 된다. 개발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면 새 아파트에서 신랑이랑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돈 있는 사람은 다 사서 나가고 집 사서 나가고 여기 사는 사람도 지금 다 풀렸어. 지금 집이 재개발 된다. 근데 아주쯤은 어쩔 것이오. 뭐 그렇게 되는데.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민 아파트를 특별한 방법으로 기억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재가 이 광천 시민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장 답사 차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민 아파트와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삶이 마당극으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시민 아파트를 마당극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이 당시 시민 아파트 분들의 이런 공동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트를 아끼고 매일 모여서 청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로 이렇게 이웃 사촌들 이런 정 같은 걸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당극 소재로 삼았습니다. 누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청소 한번 해봅시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를 소재로 한 마당극 연습 현장. 저기가 광천동 성당인데 들불 야학이라고 노동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지. 공부를요?
그 시절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졌는데요. 미쳤어. 지금 소문도 못 들었어? 경군들 오늘 들어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잖아. 이사 올 때부터 일하고 오래 있을지는 몰랐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40년 전 5월 시민아파트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또 뭐 지역 재개발 부분은 이제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편하시니까 이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공간은 이제 5월 공간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공간이어서 좀 이런 이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서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이곳에 담긴 추억은 우리들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광주 최초의 아파트였고 또 많은 분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추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광천 시민 아파트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뭐 아파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요. 네. 시민들이 서로들 함께하는 이 공동체 마을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좀 추억으로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제 보존이냐 아니면 뭐 재개발이냐 네.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재개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추억만큼은 가슴에 남아 있으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참 훈훈한 옛 추억을 좀 만나봤다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역사들도 있었다는 그런 시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저기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한낮에도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대전은 2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살짝 아쉽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우리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약간 내리겠습니다. 황사도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24도, 공주 25도, 세종 2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중반까지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아침 가족 여러분들, 저희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좀 원하시는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의견 잘 받아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겨요 코로나, 힘을 내요 대한민국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204번님, 힘들다 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지켜달라고 하는 건 잘 지켜주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겠죠. 정답, 두 글자로 빙고. 빙고, 맞는 말만 하셨네요. 네. 아, 힘들다 하시면 희망이 안 보이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런데 좀 그만 다닙시다. 네. 네, 6120번님, 딸아이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생일과 어버이날에 꽃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맞습니다. 저 꽃은 받는 사람 기분 좋고요. 요즘에 화훼 농가 돕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꽃은 남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를 줘도 남자들 좋아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좋겠죠. 우리 따님 잘 두셨습니다. 6120번님. 8099번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만 지내요. 만약 나갈 일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싸놓은 짐을 보면서 참아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보다 집에서 영화를 신청해서 본답니다. 코로나19에 대처에 가장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저 가방은 좀 짠하긴 하네요. 여행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셔서 이렇게 짐을 정성스럽게 싸셨을까요? 그러게, 가방만 쳐다보신다고. 근데 현명하신 거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저 가방 들고 끌고 어디 갈 일 꼭 있을 겁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극복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928번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고요. 가벼운 산책도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쁜 꽃들과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며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쑥쑥 올라갑니다. 아, 요즘에 저희 집 뒤쪽에도 아카시아가 있는데 향이 너무 좋죠. 아, 자꾸 그곳을 지나가게 돼. 와, 아카시아 향. 네, 그리고 어머. 골고루 챙겨서 드신다는 거, 면역력을 네. 위해서.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아카시아는 예전에 먹기도 했는데. 3042번님, 저는 임신 중이고 아이들은 어려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만 있어요. 심심해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즐겨요. 또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듣고요. 네.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돌아다니던 아가들도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나. 아, 아이들도 이제 코로나에 저렇게 적응이 잘 됐군요. 네. 어머. 저러다가 이제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신나죠. 그러니까. 꿀벌 머리띠인가요? 너무 귀여운데요? 꿀벌인데 어머. 이게 엄청 크네요. 자, 행복한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 대처들 하고 계시네요. 네. 3543번님, 마스크 필요한 분 사시라고 양보하고 제가 사는 날짜에 안 샀어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와, 양보까지. 코로나19에서 그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생들 하시고 계신데 네. 우리 국민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 좀 사진 올려주셨는데 네. 아까 마지막에 나온 사진처럼 요 마스크 내가 좀 양보할게요가 네. 가장 크게 좀 전 국민을 함께 좀 마음을 짠하게 했던 그런 또 양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저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잘 지켜주시는 거. 가지 말라는 네. 거 가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죠. 안 가고.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사연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또 사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초록 물결로 넘실대는 5월 건강한 우리 미를 만나러 대전시 세동 밀산마을로 떠납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요즘에 산에 가면 네. 푸르름으로 가득하잖아요. 아, 네. 예, 뭐 푸르름 안에 산나물이나 산야초가 참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저 입산객들 봄에 네. 늘으면서 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방송 보면 가끔 밑에 자막 나오잖아요. 네. 산 주인의 허락을 맡았다라든가 예, 허가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인데 그래서 5월 말까지 산림청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뭐 약초를 캐거나 산나물을 캐는 행위 그리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이런 산림 훼손을 막는 것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잘 따온 거 우리가 네. 사서 먹는 방법도 그럼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불법은 안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디 가지 말라는 네. 곳, 하지 말라는 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한 주 이제 또 활기차게 시작을 네. 했으니까 한 주 잘 보내셔야 되겠고 위너스 치어리더 팀의 신나는 체조와 함께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을 또 약속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